전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10,000명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개학이 시작된 뒤부터는 20대 미만의 확진자도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전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태풍급 비바람이 예보됐습니다. 시설물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여순 사건의 피해자를 찾는 일이 진행되고 있지만 광양의 신고 건수가 저조한 상태입니다. 급기야 지역사회가 숨어있는 피해자를 찾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경찰이 전남 목포에서 헤어진 여자친구를 납치한 40대 남성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흉기로 위협해 납치한 뒤 2시간가량 감금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전남 뉴스입니다. 전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10,000명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남은 24일 하루에 순천 2,291명, 여수 2,269명, 목포 2,075명 등 22개 시군 전체에서 12,670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각 연령별 확진 비율을 보면 유치원생과 초중고등학생 등 20대 미만이 23.1%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주말 전남 남해안 일대에 강한 비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25일부터 26일 오전까지 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남 해안에 최대 8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와 함께 순간 풍속 최대 25m 규모의 강풍도 예상돼 추락이나 붕괴 등 안전사고는 물론 선박 운항에도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여순 사건 특별법이 통과된 뒤 2달 전부터 피해자 신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고 기간은 단 1년인데요. 다른 지역에 비해 광양 지역의 피해자 신고가 유독 적어 광양시와 시민단체가 나섰습니다. 김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48년 10월 여수에 주둔하던 국방경비대 일부 군인들이 제주 4.3 사건 진압을 거부하며 시작된 여순 사건. 당시 전라남도가 조사한 피해자만 10,000여 명입니다. 지난해 6월 통과된 여순 사건 특별법에 따라 2달 전부터 피해자 신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73년 만에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의 길이 열린 겁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 비해 광양 지역의 피해자 신고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4일까지 여수에서는 203건이, 순천과 고흥에서도 각각 109건, 66건이 접수됐는데 광양에서는 같은 기간 42건이 접수됐습니다. 여수와 순천은 일주일 동안 주로 도심에서 사건이 발생한 데 비해 광양은 산간 지역에서 수년 동안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백운산 일원은 6.25 전쟁 이후 군경 토벌대가 활동하고 빨치산의 근거지였던 곳인 만큼 피해자들의 트라우마가 큰 것이 신고가 저조한 원인으로 보입니다. 특별법에 대한 안내가 충분히 홍보되지 않아서 신고 접수를 안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또 과거에 그런 트라우마로부터 아직도 헤어나오지 못해서. 하지만 신고 기간은 1년으로 한정됐고 신고 없이는 진상규명이 불가능한 상황. 유족회를 포함한 광양 시민단체 9곳은 광양 여순 사건 시민연대를 출범하고 적극적으로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광양시도 힘을 보탤 계획입니다.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다음 달부터 찾아가는 신고센터를 운영할 방침입니다. 찾아가서 신고하는 그런 신고센터 운영을 저희 4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거고요. 조사원이 저희들이 타시군에 비해서 거기에 비해서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도에다가 또 건의할 부분도 있어서. 또 광양 지역 위령시설을 만들고 기념사업 추진에 있어 시민단체의 의견도 반영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건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첫걸음을 어렵게 뗐습니다. 그 시일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유족과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헬로TV 뉴스 김신혜입니다. 광주와 전남에서 고속도로 교통사고로 숨진 사망자가 모두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광주 전남본부의 자료를 살펴보면 3월 현재까지 광주와 전남에서는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채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해 5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도로공사는 뒷좌석에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앞 좌석보다 사망률이 최대 5배까지 증가하는 만큼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진도 백야도 인근 해상을 항해하던 선박이 좌초돼 해경이 구조에 나섰습니다. 목포 해경은 지난 24일 저녁 7시 반쯤 진도군 백야도 해상에서 42톤급 선박 A호가 암초에 걸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승선원 12명을 전원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선장이 음주 운항을 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헤어진 연인을 납치한 40대가 구속됐습니다. 장은경찰은 헤어진 여자친구를 위협한 혐의로 49살 A씨를 구속 상태에서 검찰로 넘겼습니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8시 55분쯤 목포시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30대 B씨를 살해할 목적으로 위협하고 자신의 명의로 빌린 차량에 태워 2시간 정도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동연 전 국민안전처 기획조정실장이 순천시장 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동현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는 관광산업과 스포츠산업, 마이스산업을 미래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 호텔과 콘도 등 숙박시설 확충, 원도심 재개발 추진, 야간 경제 관광특구 지정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원도심 재개발에 대해서는 현재 순천 신도심 지역에 아파트 2만 세대 건립이 예정돼 있다며 원도심과 신도심의 균형 발전을 위해 반드시 재개발을 이뤄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서민들의 삶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행정도 초보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난개발 문제, 그리고 아직 4년 동안 입지 선정조차도 못하고 있는 쓰레기 매립장 문제,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지금 시민들은 깨끗한 시장, 실력 있는 시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기대에 부응하고자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손훈모 변호사가 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순천시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손훈모 더불어민주당 순천시장 예비후보는 청렴도 1급 도시와 살기 좋은 도시 전국 5위 목표, 도농신 구도심의 균형 발전을 위한 도시재생, 그리고 교통난을 해소하겠다고 출마 이유를 밝혔습니다. 즉시 해결해야 할 현안 사업으로는 쓰레기 매립장 문제, 연향뜰 도시개발 사업 완성, 경전선 도심 구간 노선 변경 문제, 의대 유치, 지역 균형 발전 등을 꼽았습니다. 저 손훈모는 지난 4년간 이러한 다양한 문제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고 손훈모의 길티기 시리즈를 통해 그 해결 방안을 꾸준히 제시해 왔습니다. 시장이 되어 순천시의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고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은 순천 시민 앞에 당당한 저 손훈모라고 감히 말씀 올립니다. 김재무 전라남도 체육회장이 6일 지방선거 광양시장 예비후보로 등록을 마쳤습니다. 김 후보는 낮은 자세로 시민들과 소통하며 해답을 찾겠다며 녹색 성장과 균형 발전 등 더 큰 광양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삼선 도의원 출신으로 도의회 의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전라남도 체육회장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용재 전남도 의회 의원이 광양시장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 후보는 강력한 추진력과 검증된 실천력을 바탕으로 광양을 뛰게 하겠다며 광양경제 대전환을 통해 더 나은 광양시를 만들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삼선 도의원으로 11대 전반기 의장과 민주당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역임했습니다. 네, 서해 수호의 날을 맞아 북한의 도발로 희생된 용사를 기리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전남도는 25일 목포 현충공원에서 해군사령관과 서해경찰청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7회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서해 수호의 날은 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 등 북한의 도발에 맞서 서해를 지킨 영웅을 추모하고 안보의식을 높이기 위해 해마다 3월 넷째 주 금요일에 열리는 국가기념일입니다.
광주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가 밀입국을 시도한 혐의로 베트남 국적의 30대 외국인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38살 A씨는 지난 19일 새벽 4시 반쯤 목포항 대불부두에 정박된 화물선에서 무단 이탈한 뒤 밀입국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부두 철조망을 넘어 항구를 빠져나간 뒤 택시를 이용해 영암에서 경기도 안성까지 이동했지만 출입국 사무소의 추적을 따돌리지 못했습니다. 여수 광양 화장장이 한시적으로 전남 전체 도민에게 개방됩니다. 전남도는 최근 고령화와 동절기, 오미크론 확산 등으로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화장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시 조례에 따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만 운영되어 온 여수시와 광양시 화장시설을 다음 달 15일까지 개방하고 전남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또 전남도는 모든 화장도를 가동하도록 규제를 완화해 하루 평균 화장 수용 능력을 10건 이상 높일 계획입니다. 여수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승객이 감소해 어려움을 겪는 버스와 일반 택시 운전기사에게 소득 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소득 안정자금은 매출이 감소한 택시 법인과 전세버스, 비공영제 노선버스 업체 소속 운전기사를 대상으로 기사 한 명당 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이번 소득 안정자금 지원으로 여수 지역에서 근무하는 1,300여 명의 운전기사가 혜택을 볼 전망입니다. 신안군의 코로나19가 연일 확산세를 보이면서 섬 수선화 축제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신안천사섬 수선화축제위원회는 수선화 재배단지를 배경으로 다채로운 체험 행사를 준비했지만 코로나19 방역에 동참하기 위해 축제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섬 수선화 축제는 당초 다음 달 1일부터 10일까지 지도읍 선돌이 일원에서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영암군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집수리 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집수리 지원은 20년 넘은 오래된 주택이 해당되고 지붕이나 옥상, 외벽, 대문, 담장 등 외부 경관 개성 비용으로 한 가구당 최대 900만 원까지 적용됩니다. 희망자는 영암군 홈페이지를 참고해 다음 달 8일까지 영암군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강진군이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한 사전 방제 조치 행정명령을 발효합니다. 강진군은 사과와 배, 과수원 소유자 등 관련 농작업자를 대상으로 4월 1일 0시부터 농작업 장비 소독과 사전 예방 약제 살포, 자가 예찰 등이 담긴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상자가 사전 방제 조치 사항을 위반할 경우 손실 보상 감액이나 농업 보조사업 수혜 대상 제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흥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 지방세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경우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등의 납부 기한이 6개월 연장됩니다. 또 착한 임대인은 재산세 감면 한도가 임대료 감면 비율에 비례해 건물분 100%까지로 늘어나고 토지분도 감면됩니다. 장흥군과 대한씨름협회가 2023년 대통령기 전국 장사씨름대회 개최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내년 물축제 기간에 맞춰 장흥군 실내체육관에서 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장흥군은 선수와 학부모 등 2천여 명 이상이 지역을 찾을 것으로 보고 대회 유치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립미술관이 다음 달부터 구입할 소장 작품을 공개 모집합니다. 구입 대상은 한국 근현대 미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거나 전남의 역사와 자연을 소재로 한 작품입니다. 작가나 일반 도민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다음 달부터 8일까지 등기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여수시의회가 여수 국가산단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국가산업단지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여수시의회는 주종섭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국가산업단지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노후시설 개선과 안전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정책 실현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산단 환경 안전사고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운영과 지자체 점검 권한 강화, 산업재해 안전보건센터 설치 등을 제안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늘 지역민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